고향에 내려와서 그러면 3.1운동을 맞이. 예, 그러다가 1919년 3월 달에 3.1운동이 난다든가 이런 그 기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친구였던 신익희라든가 김성수라든가 뭐 중앙학교 인맥이 있기 때문에 알았지만 자기 그 글 속에는 자기는 이제 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3.1운동에 고향에서 참여하는 게 자기가 너무 아직 가엾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범민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919년 4월 달에 임시정부가 4월 10일 날 만들어지는데 그걸 알게 되고 서울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죠. 그게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예, 그게 거기에 총무로서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가을까지 하다가 이게 또 일제 밀고로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자매단체였던 그 김마리아가 만든 그 김마리아 또 황에스더라고 그 황에스더가 여성 운동가인데 그 황에스더의 제자가 바로 최영신이에요. 상록수 실천했던. 그래서 그 여성 운동가들이랑 같이 1차 이제 옥고를 대구에서 치릅니다. 그 보통 독립운동 했다 그 당시에 진짜 하여간 잘 나가는 독립운동 했다 그러면 뭐 상해나 만주벌판이나 막 우한이나 이런 데 가서 한 그 임시정부 그 멤버들만 생각하는데 국내파로 국내에 남아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또 옥고도. 그렇죠. 9번. 9번. 감옥 갔죠. 그 기간도 길고. 그렇죠. 참 대단해요. 그거 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북쪽에서도 그래서 탐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국내에 남아있는 독립운동가 활동했던 분들이 일제 말이 되면은 전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여기 안재용이라든가 홍미용이, 그 다음에 뭐 송진우, 여운형 뭐 이런 정도가 전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국내파에서는 국내 다른 분들은 그래도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 중심이었고 민세는 말 그대로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요. 유일하게 35년도인가 일본 동경에 한번 가서 강연회 하는 게 다거든요. 해외에 나간 거는 그 뒤에. 그래서 국내에서 거의 활동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감시 속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죠. 그 감옥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그런 이제 와중에 언론인으로서 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시대일보 얘기 나왔지만 그렇죠. 뭐 조선일보의 사장까지 나중에는. 그렇죠. 보통 이제 요 얘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조선일보 그러면 되게 친일파 신문으로 막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야 뭐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필이 누구냐, 사장이 누구냐 그런 거에 따라서 논조가 많이 바뀌었죠 조선일보가. 근데 그때 조선일보 주필로 부사장으로 사장으로 막 이렇게 계실 때 뭐 정관도 당하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언론인으로서 안재홍 선생님이 해오신 역할 이런 정도 이 말씀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선은 원래 이분은 이제 직업적으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언론 활동을 계획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1923년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그 3년 옥고를 치르니까 나와서 그 뒤부터는 이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원래 이제 젊어서 부모한테 언론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좀 돈도 달라 그랬었는데 부모가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한 뭐 그런 기억이 좀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다가 정식으로 이제 시대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들어가서 그 논설 기자로서 참여하다가 이게 이제 보청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에 그 내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민세가 그만두고 1924년에 가을 돼서 이제 조선일보가 새로 이제 혁신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조선일보 필진과 달리 새로 이제 신서구라고 하는 그 분이 실제 그 주 이제 그 재력가신데 이분이 신문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는 이제 민세의 스승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을 모시죠. 그리고 이제 주필로 안재용을 갖다가 주필겸 이사로 이제 가입시켜요. 시켜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소위 조선일보 그 소위 그 나름대로는 역할을 그 20년대 할 때 주적이어서 민세가 그 시기 때 이제 주로 주필 그 다음에 부사장 사장을 이제 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감옥을 그 시기만 이제 9번 중에 조선일보 시절만 4번을 감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그 밑에 있던 필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글을 이제
쓴 게 문제가 돼갖고 가고 하나는 자기 글로 가고 또 하나는 신간의 민세가 신간회를 만든 핵심 인물이 신간회 사건으로 가고 또 한 번은 이제 조선일보가 되게 경영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재웅 선생도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1,000원이면은 기와집 하나를 살 수 있었대요. 되게 큰 기와집. 근데 신석우 선생이 한 1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답니다. 다 날린 거예요. 예, 근데 민세가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거 보니까 다 날려요. 그걸 신문을 뭐 이분들이 언론을 한번 해보겠다고. 경영은 이제 아무래도 박모 선생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경영가니까 잘하셨고 그래서 그 시기에 하다가 이제 운영이 안 돼서 넘겨준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모 사장이 맡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박모 사장이 그걸 맡지만 사장은 또 잠시 또 조만치 선생이 맡아요. 그 옛날에 일본 친구였던. 그래서 그런지 그 한 몇 년 또 민세가 조선일보에 계속 글은 써요. 사장 그런 거 보면 또 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나름대로는 그런 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세가 전 사장이지만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나 도덕성이나 지조 이런 것들은 인정하니까 그래도 그 36년도 이제 감옥 갈 때까지 다시 그게 이제 7번째 감옥 갈 때까지는 계속 조선일보의 그 객원으로서 글을 쓰게 합니다. 네. 조선일보 실제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민세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관여하고 그러던 시절에 논조는 되게 좋았죠. 실제로 민족지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하죠. 조선일보 그때 그 시대를 막 자랑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거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냥 그다음부터 또 아주 정말 과도하다 싶게 이제 논조가 바뀌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기에 그 조선일보의 뭐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사장 그러면은 이제 이상재 선생, 그다음에 안재용 선생, 그다음에 박모 사장 시절에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렇죠. 그런 식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이제 시간이 좀 벌써 뭐 나중에 한번 기회를 한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재홍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오늘 지금 짚은 거 이외에 뭐 한번 정리해볼 만한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그러니까 뭐 안재홍은 이제 뭐 독립운동, 언론 또 그 역사학자, 뭐 정치가 사상가, 문필가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이 일제시대에 고향 평택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문집이 여의당 전서거든요. 이게 이제 필사로 내려오는 거니까 자꾸 분실이 돼요. 이거를 그 인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일제 때 가장 큰 출판 사업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도 한 8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그거에 정인보 선생과 함께 이거를 교열 간회해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4년 동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우리 역사학에서는 조선학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평택 사람들은 그런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큰 그 저기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갖고 또 해방 후에도 많은 일을 하지만 독도의 첫 조사대를 파견합니다. 47년도 그 8월 달에 그래서 독도를 다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전시회 들고 해가지고 독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인데 지역에서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잘 모르는 분이 많죠. 너무 최종적으로 다 89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은 훈장이 제목이 뭐죠?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죠. 건국 훈장 대통령장. 이제 등급은 뭐 2등급인데 그래도 뭐 매도 안 되는 겁니다. 평택에는 뭐 유일하고요. 그런 훈장은 여기 화성에도 없고 수원에도 없고 안성에도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한 건국 훈장 1등급이 한 30명 내외, 2등급이 한 90명 내외, 3등급부터가 한 1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고 약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종합적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 독립운동사에서는 한 100여 명 내외에 드는 인물이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좀 미군 정때 또 민정장관도 하셨어 참.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럼 평가가 좀 엇갈리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군정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은 자기 명분을 가지고 어떤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우선은 이렇게 군정이 빨리 끝내야 된다는 나름대로는 그런 소신을 갖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미군정의 민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좀
부정적으로 봤고요. 그렇지만은 또 같이 참여했던 조소왕이나 김규식 같은 분들은 또 오히려 민세 같은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시기에 해서 평택으로서는 미군들이 또 많이 내려와 있고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그런 인물이 어쨌든 그 안재홍 선생이 그 우리나라가 48년도 8월 그 15일 날 정부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 준비를 한 사람이죠, 실제. 그 민정장관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난 게 그분이 국회의원 당선되셨어요, 여기서. 50년도 5월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2대. 재원 의원은 아니고 2대 국회 재원 의원은 못 하는 게 본인이 일단은 그렇죠. 민정장관으로서 하니까. 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압도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거의 뭐 한 79%였고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안중근 의사의 따님이었고 김구 선생의 며느리였던 그 안미생 씨가 와서 유세를 이렇게 도와줄 정도로 해서 열악한 그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그 당시에 반대 측에서 엄청나게 빨갱이 공세를 했다고 들었어요. 뭐 그랬겠죠. 그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해준 적이 기억이 나요. 제가 막 그런 소리 막 듣고서 활동하던 때가 있잖아요, 한때. 그때 그 안재홍 선생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도 압도적으로 됐다고 얘기를 했. 그리고 이 일화가 재밌는 게 그 유세를 하다가 거기 애가 하나 쳐 죽어요. 유세 차에. 그러니까 민세가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덕이 부족하니까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퇴를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뛰어왔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불과 당선된 다음에 보름 한 20일 정도 있다가 이교가 나가지고 납북된 거죠. 아이고, 하여간 분단의 아픔인데 정말 훌륭한 분들도 그냥 아까 잠깐 나왔던 홍명희 그런 분들 국내파로서 변절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분들이 북에 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빨갱이 콤플렉스에 우리가 도대체 몇십 년을 거의 100년, 근 100년 가까이를 계속 그거에 묻혀서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하여간 살아있는 채용신으로서 그 문해 활동을 계속하면서 만났던 고향 대선배, 사상적으로도 활동으로도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 민세 안재홍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또 논문까지 쓰면서 딸 2명을 민진이 이렇게 실제로 맞아요? 맞습니다. 민세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황후가 어디 황 씨죠? 전 창원왕 씨인데. 창원왕 씨의 그 학렬 따져서 민자 넣은 거 아니고? 아닙니다. 확실해요? 그럼요. 민진이 지금 제가 결혼도 안재홍 생각해서 했으니까요. 그랬었죠. 그 정도로 안재홍에 빠져 있는데 남들이 너무 많이 몰라줘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고덕 그 신도시에 생가 부근에 뭐 기념관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박물관이나 막 기념관 이런 거 해놓고서 막 거의 박제화 시키지 말고 좀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황업 박사님이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이렇게 그 시청자들의 평이 좀 나올 거예요. 황우갑 계속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 자주 출연해 주시고 꼭 안재홍 선생님 아니더라도 그 문화예술 쪽 가지고 경영 이쪽 하셨으니까 아파트 한약고 문제도 한번 다뤄도 되겠고 자주 좀 출연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